저는 이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낮에 보는 그 어떤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들 정말 경이로운 그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접했을 때 야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찬란한 역사적 문화와 어떤 유적과 유적들을 접할 때 그 유적지를 접할 때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밤에 저는 밤문화를 꼭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밤문화라고 하는 현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밤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그 현지 사람들의 전통주, 술도 한잔 마셔보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어떤 시장들, 마켓, 그들의 어떤 야시장 같은 데 가서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의 멋진 사람하고 눈도 마주쳐보고, 그런 어떤 여행이 저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짜여진 뭐 정해.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뭐 위험한데 어떠냐. 물론 뭐 위험하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뭐 방에만 흑달방에만 있어야 되겠지만 여행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고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여행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녀보신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성적으로도 그 전문가시니까 개방적이다 그럴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니면서 가장 놀랬던 게 물론 태국의 어떤 그 성문화는 전 세계인들이 와서 어떤 같은 동양이지만 이런 다양한 독특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뭐 파타야를 중심으로 하는 뭐 그곳에서 그런 문화를 느끼기도 했지만 관광도 많이 갔었잖아요. 어떤 데요? 태국에 주로 이제 밤문화가 그 워킹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다양한 어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밤문화들이 이제 쭉 뭐 다양한 어떤 외국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을 유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 뭐 네덜란드는 합법적으로 어떤 성의 어떤 성기구를 판매를 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어떤 성적인 그 기구,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싱글들을 위한 그 남자를 위한 뭐 성기구, 또 여자를 위한 뭐 성기구 그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게 결국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여행 가면 그냥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마음껏 사줄 수 있죠. 네덜란드는 그 여성들이 성매매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아침에 가도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가고 서서 줄을 서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네덜란드죠.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성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덜란드의 가장 어떤 교육의 특징이 노민스 노교육이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 뭐 함부로 남이 원하지 않는데 뭐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억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저는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뭐 학생들한테 또 성인들한테 그 어떤 성교육도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교육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욕구이거든요. 저는 아프리카부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인류 역사 기원의 탄생지가 바로 아프리카인데 가장 본질적 본능적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남을 만지거나 또 남에게 어떤 허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는 굉장히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거가 굉장히 애매하죠. 정말 애매해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참 애매한 게 그것도 참 저희들도 강의를 하고 또 강사들의 어떤 교육을 또 서로가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기는 하는데 기분이 별로 이렇게 나쁘면 제가 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더 그러니까 억울한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더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안 사귀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야 하고 거품 여기 있으면 키스 딱 해. 그러면은 좀 이따가 사겨. 뭐 이런 거니까 저 여자 한번 내가 사귀고 싶어 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눈빛만 봐도 기분 나빴어. 나는 고소야.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서 정말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보통 일반적인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뭐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몇 번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표시를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좋아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한테 또는 뭐 여자친구한테 뭐 직장 동료한테 정확한 그 어떤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떤 의도적인 실제적인 접촉을 했다. 근데 그걸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치. 하지만 그게 기분 나빴고 내가 이거를 성의 어떤 그 성적 어떤 모욕감이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바로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좋아할지 나쁠지 어떻게 알죠? 당연히 그거는 서로 감정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좋은 감정적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평소 직장 내에서도 정말 내가 좋은 상사로서 정말 그 후배 직원들을 평소 때 정말 존중을 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 있는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했다. 그럼 정말 가볍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어깨 동무 정도 하면 오히려 그 뭐 부하 직원은 우리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상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정말 마음에 안 든 상사가 회식이라고 어깨를 만진다. 굉장히 기분 나쁘면 바로 그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어떤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교감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상사도 많고 그렇죠. 또 남자 부하 직원도 많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가 당연히 당연하죠.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어떤 성희롱이 특별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걸 부녀로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졌는데 지금은 남자도 마찬가지로 뭐 상사가 여자 상사였는데 뭐 신입사원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너무 뭐 의도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잘 옛날에는 남자는 성희롱의 대상이 안 됐는데 얼마 전부터 된 거군요. 아무래도 2013년 6월 19일자로 성희롱 특별법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친고죄도 폐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그러니까 그 상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내가 어떤 부하 여직원이 뭐 굉장히 좀 내 마음에 좀 들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업무적인 어떤 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원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업주에서든 그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이 서로가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